주말간 리플 행사가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직접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이므로 사기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소식과 함께 그들의 얘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최근 나스닥과 경제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경영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왈처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봐야 할 내용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리플의 핵심 인물 2명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이라 대화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더빙을 했으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지만 리플의 발전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초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리플의 미래를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레저를 통해 국제 송금 체계를 장악하는 데 있다고 봐요. 반드시 리플은 세상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고 경기가 어려워도 우리의 꿈은 꺾일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리플의 나스닥 상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스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나스닥 상장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전 데이비드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 목표를 향해 정진할 뿐 나스닥의 목표는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나스닥 상장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 우리는 우리를 그건 지지해주고 믿어준 XRTO들께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원리고 기본이기 때문이죠. 결국 리플의 나스닥 상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를 믿어주는 XRTO들에게는 하나의 보상이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리플이 이 자리까지 성장하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리플 커뮤니티와 우리를 지지해준 XRTO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브래드의 생각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저의 영역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것 이에요. 현재 우리 리플은 자금도 충분하며 인력도 충분하고 기술은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나스닥 상장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기술 업무와 발전에 어느 정도 전략적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자라 잘 모르지만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돈과 시간, 절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업무적 역량이 리플의 기술 개발이 아닌 다른 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양립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술로 숙성시키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플은 이제 시작이니까 말이죠. 데이비드가 하는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는 경영자입니다. 그렇기에 나스닥 상장 같은 일은 CEO인 저의 임무입니다. 데이비드 당신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않을 테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하. 요시, 저는 당신이 억지로 시켜도 절대 안 하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리플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얘기하고 싶고 지금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나스닥 상장이 급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결국 나스닥 상장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니 XRTO들은 조금 더 기다려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리플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디플레저를 통해서 이더리움 협력하여 EVM을 통해서 디파이 시장에도 진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XRT 코인을 거래소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XRT 코인으로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나스닥 상장은 느려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과 리플 디파이를 통해서 스테이킹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리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방법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화면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스테이킹 신청하는 법과 이자 확인하는 법, 현재 스테이킹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알차게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리플을 보유한 상태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하는 법에 대한 정리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자료만 보면 제가 여지껏 한 얘기가 한 방에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리플 3,000원대에 팔 생각은 1도 없고 적어도 20만원은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자라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매력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미 스테이킹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며 이번 달 말부터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스테이킹 자료는 저희 직접 일본 가서 인터뷰를 직관하며 몇 시간을 고생해서 번역하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과 공유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 유포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수히 우리 리플 홀더들과 공유할 뿐이지 제가 노력한 자료가 여기저기 퍼다 날라지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리플 20만원을 넘어 60만원까지 가는 그날까지는 다같이 버텨봅시다.
저는 리플의 목표가를 60만원 정도 잡고 있고 나스닥 상장 이후에 최종 목표가는 200만원 정도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와 분석은 다음 방송에서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무조건 스테이킹 신청만 해놓으세요. 오늘은 주말간 일본에서 있었던 리플 행사에 직접 참여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랬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의 가격이 하락해도 경영진의 믿음은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리플은 분명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